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몸을 척추를 중심으로 분절로 나눠보면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골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머리 분절 중에서 두 번째 테마,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은 우리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매우 사적인 기관이자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입으로 우리는 먹고 말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죠. 아기였을 때 우리는 입으로 세상 만물을 탐색했습니다. 손으로 잡은 물건은 일단 입으로 가져갔으니까요. 개나 고양이들은 여전히 입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지 않습니까? 먹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말하기를 통해 나의 심정이나 의견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은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어떨까요? 신체 어떤 부위보다도 민감한 입술은 자주 성애적 행동과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성적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기나 애완동물이 사랑스러울 때 우리는 입술을 갖다 대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입술과 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꽤나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고 입술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주로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이빨은 신체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격 행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동물들은 적과 싸울 때 주로 이빨을 사용하죠.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빨이 세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빨을 악물면 흔히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턱에는 강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마 화를 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빨을 악물고 턱을 긴장시킵니다.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들에서 턱 긴장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턱을 부드럽게 뒤로 밀어내고 호흡을 하면서 턱을 이완시키면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긴장된 턱에는 분노뿐 아니라 울음이 숨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싸우다가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달래주면 성난 얼굴이 풀어지면서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턱이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죠. 턱을 앞으로 빼면 입 안쪽 바닥이 경직되는데 보통 만성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세고 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남자들은 턱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 남자들을 더 위엄있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약간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이란 무엇일까요? 맛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물질을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입안의 침과 골고루 섞으면서 동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맛이란 음식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의 맛은 정신적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 고유의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냄새는 코를 통해 구체적으로 후각을 자극하는 물질을 말하지만 사람의 맛이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사람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색깔이라고나 할까요? 알베르트 수스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4가지 맛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단맛은 의식과 무의식 중간 상태를 자극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신맛은 생기를 북돋아주고 의식을 깨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짠맛은 자신의 맛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리는 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닝닝한 삶은 계란도 소금을 조금 쳐서 먹으면 풍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맛을 살려내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일 겁니다.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쓴맛 나는 약을 삼키게 하기 위해 단맛으로 종종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쓴 것을 먹는 데에는 항상 의지가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도 쓰디쓴 경험은 의지를 내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쓰디쓴 삶의 경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우리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입, 입술, 턱의 신체 심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혹은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거울을 들여다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주의를 두십니까? 눈에 주의를 두시나요? 코에 주의를 두시나요? 아니면 입에 주의를 두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색이나 피부톤을 살피시나요? 이제부터 입이나 입 주변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상태는 어떤지 그것들을 이리저리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피시다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부위에 여러분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살펴가신다면 몸이 담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